노상원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군 관계자야. 그냥 관계자 아니고 뭐 상병 이런 뭐 대령 중령 이런 수준이 아니고 고위 관계자한테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게 노상원의 노자가 나오기 전에도 얘기 들은 건데 본인의 그 신분 노출 때문에 절대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쓰지는 않았는데 정치인 사살 특히 한동훈 사살에 대해서는 노상원이 명령한 게 맞다. 수첩이란 것은 공작을 만들 때는 문건으로 처음에 만든 건 아니잖아요.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여기서 정제를 하고 계속 보고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공작의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데 공작도 이렇게 상황별 계획을 다 짠대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A 공작, B 공작 이렇게 왜냐면 상황이 어그러졌을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있죠. 수첩에 나온 거는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는 노상원이 만들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노상원이 박근혜 정부 때 그 정보사령관을 했잖아요. 그때 목함지뢰 사건 기억하세요?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당시 정보사령관이 노상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전혀 보도된 적이 없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응징 공작을 했습니다. 북한 응징 공작을. 그 공작을 한 때 그때 동원된 게 속초 HID 부대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시나리오에 지금 노상원 수첩과 같은 내용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그 HID 부대장이나 미루 지휘관들이 이거 미친놈이네. 왜 그러냐면 북한 요인 암살까지 다 공작이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얘네가 우리 먼저 때렸어라는 명분을 만들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같이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게 만든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북한이 한 것처럼 위장 공격. 북한군으로 그러니까 인민군복 입혀가지고 그렇죠. HID가 했는데 야 북한이 우리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쏠 거야. 죽일 거야. 이런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2015년에 그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됐는데 다만 그 아군이 아군을 공격한 뭐 북한군 공격 뭐 이렇게 위장 유도 같은 것들은 부대장들이 반대를 한 모양이에요. 반대를 했는데 그때 당시 중요한 건 뭐냐면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이기 때문에 직속 상관이 국방부 정보본부장입니다. 근데 이 공작은 국방부 정보본부장을 건너뛰고 그때 당시 작전본부장이 김용현입니다. 작전본부장을 통해서 김관진 장관 요렇게만 승인을 받고 실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수첩에서 백령도 작전 같은 게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게 에이 설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5.18 때도 없어진 시신이 많잖아요. 지금 경향신문인가에서도 뭐 이제 군 문건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신을 공군 비행기에 태워서 광주에서 남해로 이동하면서 바다에 수장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100% 확인은 안 됐고 그리고 1970년대 아르헨티나도 군부 독재가 더러운 전쟁이란 걸 했는데 우리랑 5.18 같은 상황이 더 심했어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 이런 야당 정치인들을 다 비행기에 태워서 마약을 먹인 다음에 바다에 빠뜨리는 게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백령도 작전 같은 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실행됐던 일들인 거예요. 근데 노상원이 바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이번에 처음 짠 게 아니고 본인이 정보사령관 할 때 이미 그런 공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특수공작을 안 해본 분입니다. HID 부대를 지휘해 본 적이 없어요. 문상호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정보사령관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여기서 이 모든 사건에서 뭐 햄버거 회동이고 뭐고 실질적으로 특수공작을 해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정성욱 대령. 그러니까 롯데리아 회동에 함께했다는 정모 대령이라는 정성욱 대령 지금 실명이 다 나왔는데 지금 이제 양심 고백하시는 분 그분이죠. 정성욱 대령이 누구냐면 2016년 4월 총선 직전에 북한 식당 여정업원 집단 탈북 사건이 있었어요. 그 공작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팀장이 정성욱 중령이었습니다. 그 사건 보도 제가 JTBC에서 2018년 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보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평양에 사는 여정업원 12명과 지배인까지 13명을 집단으로 탈북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국정원이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보도하고 나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나 군검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A부터 Z까지 다 정보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걸 주도해서 한 게 정성욱 대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블랙 요원으로서의 공작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이잖아요. 나머지는 이런 게 없고 다 페이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욱 대령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지금 양심의 가치가 엄청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본인이 블랙 요원으로서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어떤 전모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정성욱이 직접 그 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노상원의 수첩이 단순한 시나리오야 아니면 정말 실행 계획이 있었냐 이걸 따지려고 하면은 정성욱 말밖에 없는 게 HID 원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름이 바뀐 게 뭐냐면 판교가 정확한 이름이 백산연구원입니다.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름을 올해 6월에 바꿨어요. 백산연구원이고 그 원장이 백여단장입니다. 쟤들끼리 원장이라고 불러요. 제대로 이번에 개엄이 되려고 했었으면 백여단장이 원래 박모 준장이었는데 이 사람을 잘랐잖아요. 그렇죠. 문상호랑 백산연구원장 이 둘이 싸운 거예요 올해. 그 막구수한 하극상. 그 사람이 그 백이에요. 근데 올해 9월에 장관을 바꾼 이유가 지금 이겁니다. 원래는 실질적으로 공작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백산연구원장밖이에요. HID고 뭐고 해본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데 펜대만 굴린 문상호가 뭘 알겠어요. 근데 얘를 만약에 시키려면 얘가 반발할 수 있잖아요. 안 친하니까. 백산이. 백산연구원장이 안 친하니까 얘를 잘라내야 돼. 그러니까 하극상을 걸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근데 신원식이 같이 자르려고. 백산하고 문상호랑 둘 다 자르려고 그러니까 했어. 장관을 바꾼 겁니다. 9월에. 다행히 문상호는 실전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특수공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사달이 난 거죠. HID 의원들이 사실은 임무 하달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 게 당일 바로 다음날 그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임무는 단계별로 시간별로 주게 돼 있는데 못 받았을 확률이 큰 거죠. 그거 자체는. 중요한 것은 HID는 체포하러 온 건 아닙니다. 판교 백산정권에 대기했던 40명 거기서 속초하고 대전에서 온 사람은 중요한 것은 속초에서는 부대장이 같이 왔나 봐요. 지휘관이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지휘관이 움직이면 속초가 뚫리는 거잖아요. 지휘관이 왔다는 건 나머지도 다 불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블랙 요원 중에 문제는 아까 뭐 미복귀는 미복귀.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지금 자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비역 HID들 이 사람들 문제입니다. 지금. 현역 군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 문제는 이 민간에서 그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민간이니까. 그럼 그거는 누가 그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상원이 없으니까 누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불확실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HID 예비역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쪽을 아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노상원과 같이 근무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년의 시작은 김영현을 통해서 시작이 됐으나 지금 노상원이 했던 것은 김영현과 거의 동급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계엄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계를 하고 무슨 뭐 결재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얘한테 전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김영현 윗단에서 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다라는 게 이제 요 정보사 쪽 사람들 얘기죠. 예, 안 그러면 그 베테랑 정성욱 대령 같은 사람이 노상원 얘기 롯데리아로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안 가지. 그러면 김영현 윗단에 누가 있어? 김건희, 윤석열밖에 없죠. 그분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정성욱 대령하고 김봉규 대령인가 두 명이 있었는데 기수로 보면 이제 김봉규한테 너 먼저 해 준장 원스타 너 먼저 달아주고 다음에 성욱이 너 하면 되겠네 이렇게 노상원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이미 퇴역한 사람들 말 듣고 그런 짓을 절대 안 하지. 얘기 들어볼수록 정대령이라는 사람 더 안 움직였을 것 같아. 그럼요. 그런데 뭔가 확실한 걸 봤겠지. 정성욱 입장에서는 문상호 같은 사람은 사실 우스운 거예요. 투스타 뭐 사령관이지만 뭘 알아 이렇게 사실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정대령도 그 탈북 여정원 사건으로 원래는 이제 대령 승진을 바로 하는 경우가 정보사는 없답니다. 방첩사랑 한 번, 두 번 물 먹고 두세 번째 하는데 정대령만 거의 유일하게 바로 됐대요. 집단 탈북 여정원 사건이 그만큼 엄청났던 거죠. 승진이 바로 될 정도로 하고 나 그러면 엘리트였는데 육사 출신이고 완전히 이번에 좀 꼬인 거죠. 판단을 잘못해서. 육사나 경찰대가 이번 내란에 많이 가담해서 움직이잖아요. 이것들 다 국민 세금으로 대학 다닐 때부터 용돈까지 줘가면서 양성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 학교 다닐 때가 80년대예요 다. 그때 전두환 독재의 마각이 완전하게 드러나가지고 극으로 치달을 떼고 87년에 그 망해가는 모습까지 학교 다니면서 대학생 때 아니면 그 직후에 다 본 놈들이야. 근데 이 짓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나라 돈으로 우리가 지금 살인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정보사 같은 경우는 계엄 업무가 없대요. 계엄 원래 없어요. 매뉴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대북 작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사는 계엄과 관련한 임무 자체가 업무 자체가 없다. 없어요. 계엄을 상정한 무슨 매뉴얼도 없고 문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정보사 쪽에서는 외부의 오비 얘기했을 때 다 노상원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시나리오를 진짜 어떻게 보면 황당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정말 진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 노상원이가 무슨 수사 2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직도 그려놨잖아. 맞습니다.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